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하기 전 마음 공부 2탄 전세로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이렇게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과 선택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진로 문제, 결혼, 직장, 그러다가 저같이 나이가 들면 자신의 그릇을 알게 됩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요. 저는 결혼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슈퍼마켓을 조그맣게 했었는데요. 의외로 운이 좋아서 잘 되었습니다. 물론 저 그전에도 장사를 해가지고 원칙이 있었죠. 뭐 역에 가까우면 좋다, 가게가. 그 다음에 대로변, 무조건 대로변에서 한다. 왜냐,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그 오는 손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외상을 안 줄 수도 없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에서 해야지 그 유동인구가 많고 그 외상을 안 줘도 되고요. 이 손님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은 여기 가까우면 좋고 대로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코너 자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슈퍼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자리에서 14년을 했는데요. 이제 좀 자본도 늘고 슈퍼를 큰 슈퍼로 이렇게 그 거래처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큰 슈퍼로 옮길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가 지금 59세니까 제 그릇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리드하고 이런 거를 아예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루고 이러는 거를 못 합니다. 근데 저 큰 슈퍼를 차리면은 종업원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업원을 통솔하고 다루고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깡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중간 관리자로 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도저히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저 머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 체질에 안 맞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퍼를 하면서 그 경제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막 까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리드하는 역할은 못하지만은 이 투자라는 거는 종잣돈이 일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슈퍼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건 1억을 갖고 해도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10억을 갖고 해도 충분해요. 100억, 1000억, 조. 암만 많아도 혼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1억 갖고 해나, 100억 갖고 해나, 1000억 갖고 해나 똑같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스타일이 그 하는 스타일을 딱 이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해나 1000억을 갖고 해나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물론 뭐 자기 부하 직원 이렇게 거느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해도 돈이 암만 많아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제 그 리스크 그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혼자서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뭐 이 통솔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기업을 세운다든가, 아니, 중소기업을 차린다든가, 대기업을 한다든가, 조직 장악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기업을 키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멍가게에서 조그만 슈퍼, 조금 큰 슈퍼 하려고 해도 종업원을 쓰는 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해놓은 거는 아예 가망이 없고, 투자에 저의 그 특성이 최적화된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요즘같이 막 급등락하는 시장에 막 일일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고 손해나고 이런 것보다 저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는 손해 나더라도 계속 사고, 여기서는 수익 난 거를 이익 실현,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이익 실현을 적당히 하고요. 또 떨어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또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일 뭐 여기 잔파도를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은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냥 큰 흐름을 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은 주식 투자가 주 업종인데 주식시장을 한 달 내내 한두 번밖에 안 보네? 그럼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멀찍이 물러서서 보면은 더 잘 보입니다. 시장 장세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현재 주식 40%, 현금 60%인데요.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제일 편안한 마음을 갖기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더 떨어지면 이제 더 사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책을 읽으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게 시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저기 그 계속 베스트셀러를 하면서 2003년부터 초판, 2판, 3판 해가지고 15판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초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평소에 궁금하던, 제가 지금 사는 빌라가 1억 이하의 아파트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입니다. 그래 한 8천 정도 되는데, 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을 막 규제를 할 때 1억 이하의 주택들을 이렇게 막 싹쓸이 했다고 그러죠.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 읽었고요, 두 권은. 지금 읽는 거는 입지센스라는 책인데요. 신간입니다. 이 입지센스라는 책을 쓴 분은 헐헐님인데요.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감명을 받아서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그 강남에 3천만 원을 갖고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6천만 원에 그 마이너스 옵션으로 콘크리트만 있는 상태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100배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투자해서 30억까지 7년 만에 도달하신 분인데, 새로운 책을 입지센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2020 인천 부동산이 기회다. 그 다음에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이 5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막 급등락하고 어지러우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또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가을. 책을 많이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3000% 빠졌는데요. 2탄 전세로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를 보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면 보통 2년 후에 임대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맡기고 거주했다가 2년 후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전세로 거주한다는 것은 마치 공짜로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전세로 거주하면 취득세, 중개보수,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유지보수 비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수선비 중 일부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선 의무를 지니고 임대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3억 원이라 해도 2018년의 3억 원과 2020년의 3억 원은 다릅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만약 2년 동안 물가가 5% 오른다고 가정하면 2년 후 3억 원의 실제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약 2.8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 때문에 더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또 전세로 거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 하락해야 이익이 나는 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1주택을 취득해야 비로소 중립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당동의 한 아파트 20평형대의 경우 현재 시세로 6억 2,500만원인데 1년 전에는 4억 7천만원, 2년 전에는 4억 4천만원, 3년 전에는 4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2억 1,5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무려 가격이 52%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장이긴 했지만 미래에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과 같은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과거 수십 년의 집값 상승 곡선과 통화량, 임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집값은 낮은 기울기로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통화량만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과 각국 은행들은 화폐를 많이 찍을까 적게 찍을까 걱정하지 소각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쓴 해는 2018년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에 통화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실물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년 2.6% 정도 집값이 상승하면 전세로 사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기회비용 모두를 감안해도 집값 상승액이 나머지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5억 원인 집이 1년 후 2%만 올라도 상승한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매년 2%씩 3년 동안 오른다면 약 3,060만원 상승합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월급 1,000만원을 모으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연 2%라는 숫자는 비상식적 수준의 폭등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률에 불과합니다. 과거 7년 평균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1.8%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1,000만원 단위로 오르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 가격의 상승폭이 폭등 수준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계속 전세로 살지 하루빨리 매매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청에서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 2.2 이래서 평균이 1.8,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0,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1.9, 생활물가 지수는 1.5, 신선식품 지수는 2.3. 이런데 지금 아파트가 2018년도에도 많이 올랐지만요. 지금은 금리가 제로금리에다가 코로나로 막 제로금리에다가 돈을 막 뿌려댔죠. 그러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치, 집값, 주식 이런 게 다 오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을 막 뿌려대다 보니까 물가가 막 폭등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등했는데 이 인플레이션도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 골드락스 장세라고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2%대로 우리나라랑 미국의 목표 물가 지수는 2%입니다. 그래서 2%만 살짝 오르면서 서서히 물가가 오르면서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착하게 가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아파트 값도 꾸준히 이렇게 폭등하는 게 아니라요. 폭등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거를 골드락스 장세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죠. 근데 지금은 이때는 경기도 서서히 상승하고 근데 지금은 경기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는 폭등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도 이렇게 막 2% 이런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갑자기 우리나라 막 상승했는데 급상승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미국 지수가 나스닥이 5점 몇 프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5%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냐? 8%로 예상했는데 8.3%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뭐 투매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시장 상황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막 환율도 급등락하고 막 이게 막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초보자들은 막 올라간다고 사요. 막 여기서 설마 더 올라갈까 하다가 막 너도나도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삽니다. 사다가 막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샀는데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참다 여기서 집어 던집니다. 근데 마음 공부가 된 이 고수들은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요쯤 되면 적당히 싼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할로 삽니다. 계속 사요. 사기만 하지 샀다 팔았다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안 칩니다. 그러다가 이쯤 오면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다 팔고 관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안 팔고 좀 남겨놓죠. 그랬다가 또 적당히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러지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한 대로 모든 상황이 여기 자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고수들은 마음 공부가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